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반격할 거라는 생각을 국힘은 아무도 못한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해수부 이전을 두고 국토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라고 못 박은 건 단순한 행사 멘트가 아니라고 봅니다. 연내 이전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직접 확인했죠. 여기서 더 눈여겨볼 대목은 후임 해수부 장관 인선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결정 자체가 상징인데 그 상징을 인사로 완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항만과 물류, 산업을 북극 항로시대의 전진기지로 키우겠다고까지 이야기한 상황에서 부산 출신 장관이 들어오는 순간 정치적 메시지는 더 단단해집니다. 국힘이 머릿속으로 그리던 선거 구도가 있었다면 이 한 문장으로 그 도면이 구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힘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빠지면 부산에서 쉽게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계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입니까? 해수부 이전은 사람 한 명의 거치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행정조직이 실제로 부산에서 굴러가기 시작했고 정부가 항만시설 확충과 고부가 가치 서비스,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기에 부산 인재를 장관으로 세우는 구상까지 붙으면 부산에서의 경쟁은 인물의 공백을 파고드는 싸움이 아니라 성과와 설계 싸움으로 바뀝니다. 국힘이 준비해온 공격 프레임이 인사 한 번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댓글로 지적한 사안을 실시간으로 바로잡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집단지성이 뛰어난 평론가보다 낫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정책 수립, 집행, 평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구하겠다고 했죠. 이 방식은 국힘이 즐겨 쓰는 정치문법과 정반대입니다. 국힘은 보통 의혹을 던지고 상대가 해명하면 또 다른 의혹으로 덮습니다. 근거는 흐릿하고 질문은 공격적이며 책임은 늘 타인에게만 묻습니다. 반면 지금 정부는 정책을 공개하고 국민의 반응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을 다시 정책으로 돌려보내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이 바뀌면 국힘이 선동으로 먹고 살던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교 특검 논란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국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을 밀어붙였을 때 속내는 단순했을 겁니다. 민주당이 머뭇거리면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몰아가고 민주당이 받으면 특검 추천과 운영의 주도권을 쥐려 했겠지요. 그런데 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강득구 의원이 주진우의 전재수는 버린다 같은 말을 두고 국민의힘은 나경원을 버렸냐라고 받아친 건 말싸움이 아니라 핵심을 찔렀다고 봅니다. 특검을 사람 버리기로 해석하는 순간 그 논리는 부메랑이 됩니다. 특검은 개파 정리나 내부 숙청 도구가 아니라 진상규명 장치입니다. 그런데 국힘은 스스로 그 장치를 정치 공작 도구로 취급해왔다는 자백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주진우가 던진 전재수는 버린다는 프레임은 더 황당합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받았다는 사실을 개파 갈등 이야기로 축소해버립니다. 논점은 통일교회 정치권 로비 의혹입니다. 누가 접촉했고 누가 후원을 받았고 어떤 통로로 영향력이 흘렀는지 그 사실관계를 특검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를 버렸냐로 바꾸는 순간 국힘은 수사를 원한다가 아니라 정치쇼를 하고 싶다로 보이게 됩니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상대의 결정을 자기 입맛대로 단순화하는 태도입니다. 현실이 복잡하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런 단순화는 곧바로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은 천정궁에 갔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즉답을 피합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더 의심을 키우는지 스스로 모르는 걸까요? 정치권 로비 의혹에서 접촉의 사실관계는 핵심 중 핵심입니다. 어디에서 만났는지, 누가 주선했는지, 어떤 자리였는지 그 정보가 있어야 금품 의혹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돈이 핵심이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접촉을 숨긴 채 돈만 보자고 하면 그건 수사의 눈을 가리자는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태도의 이중성입니다. 나경원은 본인 의혹에는 침묵하면서 민주당을 통일교로 공격합니다. 조국 대표가 천정궁 같지라고 묻는 글을 올리자 나경원은 그 질문을 시선을 돌리려는 물타기처럼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는 쪽이 답을 하지 않으면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질문은 더 커지고 더 구체적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간 적 없다라는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질문을 끝까지 회피하면 국민은 왜 피하지라는 단순한 결론으로 움직입니다. 억울하면 설명하는 게 먼저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본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순서입니다. 그 순서를 거꾸로 밟는 순간 해명은 해명이 아니라 회피로 보입니다. 나경원이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래서 공허합니다. 특검을 외치면서 가장 간단한 질문에는 입을 닫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질문은 더 직설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바뀔 텐데 지금처럼 핵심이 아니다로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국민에게 선택을 받는 공인입니다. 공인이 국민 앞에서 말문을 닫고 동시에 남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 그건 책임감이 아니라 오만으로 읽힙니다. 국힘이 지금까지 보여준 습관이 딱 그렇습니다. 본인 의혹은 흐리고 남의 의혹은 확대하고 사실관계는 건너뛰고 감정과 공격만 남깁니다. 게다가 통일교 관련 의혹은 이미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흐름이 잡혀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국힘과 김건희와 윤석열 관련 내용이 줄줄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이어졌죠.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데 국힘이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프레임을 걸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수사가 깊어질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한 장면이 더 많이 나온다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는 순간 국힘이 당황하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당황했으면 차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협조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힘은 또다시 말장난으로 도망갑니다. 전재수를 버린다 같은 말로 국면을 비틀고 나경원은 천정궁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질문을 봉쇄합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생존 본능입니까? 국힘이 정말 떳떳하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특검을 원한다면 특검을 흔들지 말고 특검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본인 이름이 거론되는 인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경원은 천정궁 방문 여부를 분명히 말하면 됩니다. 방문이 없었다면 없었다고 말하면 됩니다. 방문이 있었다면 경위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습니다. 반대로 방문 여부를 가린 채 돈만 보자고 하면 국민은 무언가 숨기나라는 결론으로 갑니다. 그 결론은 나경원이 아니라 나경원 스스로의 태도가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국힘의 더 깊은 문제는 정치적 계산 방식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던져서 민주당을 흔들 수 있다고 믿은 것, 특검을 말하면서도 주도권을 자신들이 잡을 수 있다고 믿은 것, 전재수 전 장관의 공백만 파고들면 부산에서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믿은 것, 이 모든 게 현실 감각의 상실로 보입니다. 말로는 특검을 외치고 행동으로는 특검을 피하는 모습은 오래 숨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한 이상 수사의 무대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국힘이 해야 할 건 발목 잡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혹을 스스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핵심이 아니다라며 회피한다면 국민은 그 말을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답할 수 없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그 번역이 굳어지는 순간 선거에서든 정치의 평가에서든 국힘은 어떤 프레임을 던져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국힘이 정말로 통일교 의혹을 정리하고 싶었다면 지금 같은 태도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나경원처럼 질문을 피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은 정치적 자살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을 겨누기 전에 나경원 스스로가 국민 앞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먼저입니다. 주진우처럼 버린다는 말로 정치 혐오를 자극하기 전에 특검이 왜 필요한지 원칙을 말해야 합니다. 지금 국힘이 보여주는 건 원칙이 아니라 꼼수로 보입니다. 국민은 꼼수를 오래 봐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